저는 23살이고 월 매출은 한 1억 정도 되는 온라인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허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작년 8월 28일에 개업을 했으니까 네.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요. 이제 네. 1년 차 정도 되는데 네. 월 매출이 1억을 달성하신 건가요? 감사하게도. 네. 그러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타 플랫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한 7-80%를 차지를 하고요. 네네. 쿠팡이 나머지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플랫폼들도 하긴 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판매하시는 품목을 이제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대략적으로 카테고리 정도만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스토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하나를 더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뭐 2개는 비슷해요. 모바일 액세서리 쪽이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뭐 선물용품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게 매출이 이제 1억이 나오시잖아요. 네. 매출이 1억이 나왔을 때 이제 본인한테 남는 게 어느 정도 될까? 아니면 마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품의 마진율 혹시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50% 정도 되고 마진율이? 네. 50%. 네. 그리고 뭐 많은 거는 진짜 많죠. 이거보다 더 많이? 더 많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키워드도 있고 네. 마케팅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중에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중요한 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저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뭐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비어있는 곳이 많았고 요즘에는 좀 가격 비교 묶인 거나 브랜드 상품들을 좀 밀어주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좀 그냥 소호몰이나 이런 작은 사업자들, 작은 스마트 스토어들도 좀 상위 노출을 잘 시켜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키워드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럼 요즘엔 좀 더 중요해지는 게 뭔가요? 저는 마케팅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케팅. 네. 마케팅이라면 이제 어떤 마케팅 쪽을 말씀하세요? 결국 키워드도 마케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검색 마케팅이죠. 네네. 마케팅이라는 행위가 사람들을 내 상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유입을 차지하죠. 네네. 그 유입을 했던 게 옛날에는 키워드였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쉽고 근데 이제는 진짜 상위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좀 큰 키워드들에서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네. 물론 제가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케팅 역량이 있으면은 뭐 키워드에 상관없이 이게 상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마케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키워드가 좀 중요했지만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키워드는 이미 너무 블루 키워드 많이 차지가 되어 있으니까 네. 상품만 있다면 이걸 마케팅을 통해 팔자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혹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할 그죠,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마케팅 비용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좀 분배를 했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사실 키워드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라 사실 검색 광고만 했어요. 쇼핑 검색.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매출 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간 거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마케팅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어떻게 보면 네이버 마케팅이죠. 그게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운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마케팅 위주로 했고 지금도 네이버 마케팅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 네이버 마케팅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네이버 상에 뜨는 블로그나 카페나 뭐 검색 광고나 맞아요. 보통 이제 마케팅 비용이 그럼 어느 정도로 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게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매출 유지시키려고 그만큼 쓰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투자한다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보다 지금보다도 더 키우기 위해 더 크기 위해서 투자하는 느낌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쇼핑 검색 광고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네네. 가장 쉬우니까.
그 다음에는 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카페 체험단 이런 걸 하겠지만 돈이 진짜 없다, 나는 진짜 돈이 없고 시간이 많다, 그러면은 전 직접 블로그 쓰는 방법 배워서 최적화 블로그 만들 것 같아요.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선간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최적화 블로그는 그나마 돈을 덜 들이고 노력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마케팅 비용이라 해서 뭐 제가 1,000만 원을 쓴다고 무조건 1억의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1,000만 원도 잘 써야, 잘 써야죠. 뭐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잘 써야 이제 그만큼 순이익이 많아질 텐데 맞아요. 어떻게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스트가 가장 중요해요. 아, 테스트. 네, 여러 번, 여러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기가 그게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해봤는데 좋았다, 이거는 해봤는데 별로였다.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무서워하신 이유가 데이터가 안 쌓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거든요. 내가 이거를 돈을 썼는데 이게 성과가 돌아오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시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건데, 마케팅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거를 수치화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의 시행착오들 다 수치화를 해보는 게.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에서 사용자 정의라고 해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 정의 뭐 검색해주시면 나올 텐데, 그 링크를 만들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 수, 구매 수, 전환 수 이런 걸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체험단을 예전에는 그냥 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블로그 보고 산 건지 아니면 뭘 보고 산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줄 때 이 링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알 수 있죠. 이 블로그를 보고 들어와서 이만큼의 전환이 일어났구나. 이 체험단에 저희가 이제 투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투입을 했는데 이 체험단에서는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으실 텐데. 아니요. 좋아요. 오히려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실제로 해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뭐 마케팅을 꼭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는 게, 작은 것부터 내가 당장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해보면서 이제 수치화를 하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크몽에 블로그 체험단 치면은 한 명에 막 5,000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갑자기 블로그 유입이 느는 거예요. 저희 스토어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유입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마케팅 업체나 뭐 대행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다 마케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반반입니다. 저희는 이제 검색 광고는 대행사에게 맡겼고요. 왜냐면 이제 좀 단순 작업이니까. 그죠. 이제 입찰이나 뭐, 그리고 사실 아마 검색 광고는 저보다 그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쌓은 데이터가 있고, 저희는 이제 일일이 다 못하지만 그분들은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색 광고는 대행사를 아예 맡겨버렸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집 대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단 업체?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발품 뛰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직접 해보면서. 블로그 막 글도 써보고 상위 노출도 시켜보고, 아니면 직접 블로거분한테 연락해서 마음에 드는 블로거분한테 연락해서 이거 협찬 드리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냐 막 이래보고, 카페에 막 글도 써보고, 이런 시행착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본 그게 있어야 나중에 대행사에 맡겨도 호구하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게 하거나 그랬을 때 바로 감지가 되니까. 맞아요. 정말 그냥 대행만 하게, 내가 원하는 걸 대행만 하게 하는 게 진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전략을 짜놓고 이분들은 그대로 실행만 해주실 수 있게 약간 이렇게 맡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1년 정도 지났죠. 혹시 그 성장 과정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성장 과정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컸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일단 저희 집에서 시작했어요. 저도. 네네. 그냥 막연하게
뭔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뭐 저는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다니기가 싫었어서 막연하게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재밌게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란 걸 알게 됐고 유튜브를 보다가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하루 만에 팔렸어요. 판매가 됐어요. 첫날에 바로. 네. 그래서 약간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된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했죠. 꾸준히.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팡팡 하면서 오르더라고요. 오직 키워 그때 같진 오직 키워드.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뭐 블로그도 막 썼고 저는 블로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번개장터에 막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런 나름의 노력을 했었죠. 좀 다방면으로 계속 실험을 해보신 거네요.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죠. 네.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좀 운이 좋았고 운이 좋아서 키워드를 굉장히 좋은 걸 찾아서 그냥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렇게 한 매출 1000만 원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그냥 그 터진 아이템 위주로 저는 키워나갔어요. 스토어를. 아예 그냥 그 상품을 사러 와서 다른 걸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상품도 자연스럽게 판매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품도 덩달아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키워드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해볼까? 하고 약간 컨셉몰을 저는 했어요. 처음에 이제 컨셉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같이 잘 팔리도록. 네네네. 그래서 모바일 액세서리 쪽에 이거를 사면은 다른 거를 살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런 전략을 또 계속 짜신 거군요. 뭐 전략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다른 상품들도 다 덩달아서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경쟁은 굉장히 안 좋은 키워드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터지니까 다른 것들도 터지기 시작하고 매출이 계속 상승을 했죠. 네네. 그렇게 한 3,4천까지는 쉽게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좀 한계를 느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더 이상 오르기는. 그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네, 뭔가 막 벽이 막 느껴지고. 네. 그렇게 두 번째 스토어도 제가 했죠. 네. 과연 내 가설이 맞는가.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스토어는 사실 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을 실력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운이었고 알고 보니 이게 망해버려요. 그냥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온라인 사업이란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운만 믿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망해버려. 그러면 저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안정감을 찾으려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두 번째 스토어 그리고 쿠팡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했더니 또 매출이 첫 번째 스토어는 매출이 멈춰 있었는데 이 쿠팡과 두 번째 스토어에서 매출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예 또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판매. 쿠팡은 그냥 똑같은 걸 했고 그냥 판매 채널 확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토어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했어요. 네네. 제가 했던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이렇게 내가 첫 번째 스토어를 키운 방식 그대로 하나를 더 키워봤을 때 이것도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나는 진짜 실력이다. 이거는 내가 실력이 있는 거다. 저는 이런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진행을 했고 지금도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고 그 친구가 지금 그때 찾은 제품이 사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 스토어에서. 네.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맙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두 번째 스토어는 2달 만에 또 파워를 만들었어요. 2달 만에?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관심이 좀 없어서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 파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멈췄고 그렇게 한 6천, 7천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버는 게 있으니까 돈을 전부 다 재투자하기 시작하죠. 재투자를 엄청 했죠.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을 이제 많이 쓰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랐죠. 저번에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면 순수익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쓸 거라 생각하시죠. 오히려 이제 그 마케팅 비용 대비 훨씬 더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순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 마케팅을 진짜 못한다. 그 비용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익이 줄어들죠. 그쵸. 근데 저는 매달 마케팅 비용을 올려요. 왜냐면 매출이 느니까. 근데 매출이 느는 이유는 저는 마케팅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는 되게 또 흥미롭게 저번에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 저는 항상 저희 뭐 팀원분들이나 항상 그렇게 말해요. 저희는 쇼핑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쇼핑몰로 시작을 했지만 뭐 다른 데 봐도 그냥 바지 팔다가 엄청 커진 데도 있고, 그쵸. 삼성도 처음에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다. 맞아요. 저희도 지금 당장은 쇼핑몰으로 시작을 했고 쇼핑몰로 돈을 벌고 있지만 저희는 계속 도전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기업이 될 것이다. 제조를 할 것이고 혁신을 만들 것이고 네, 기업이 될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고. 오늘 영상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뭐 이제 댓글로 궁금증이나 뭐 네네. 추가적인 그런 거가 달린다면 네네. 혹시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리고 인스타 남겨둘 테니. 아, 진짜요? DM 해주시면은. 아, 궁금한 점?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뭐 추가적인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네. 이제 DM으로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아마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